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두기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2월 17일 1월과 2월 달에 위기를 서서히 축소시키면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은 뭐 우리가 이미 주초에 그 스케줄 상으로 보아왔듯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FOMC 회의록이 개봉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인데요. 일단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숨은 돌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숨을 돌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오늘 이것을 FOMC 회의록의 구체적인 요약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도 더 같이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피셜 가득한 증시각도 TV의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finbiz.com의 맵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약간 혼재가 되었습니다. 혼재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2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진짜 중요한 흐름을 보여준 거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2년물 채권 수익률 흐름을 보시죠. 자, 하루짜리 흐름입니다. 보시죠. 자, 어떻게 됐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나 쭉 오후부터 쭉 빠졌죠. 금리가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로 쭈르륵 빠졌어요. 마이너스 금리로서는 아니고 금리가 하락했다고. 그건 뭐야?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야.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반대되는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지수 S&P 500의 1인물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건 어떻게 됐어요? 1인물 차트. 이건 올라갈까 말까, 떨어진 상황에서 아씨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 갑자기 요부터 뿅 하고 올랐죠. 네, 뿅 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S&P는 대표 지수인데 얘만 플러스가 나서 끝났습니다. 0.32% 플러스가 난 4,485. 다우는 0.18%가 떨어진 34,934.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11% 상승한 빠진 14,124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응? 무슨 말이야? 저 두 개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지.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쵸? 오후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위험자산 선호도 일어났는데 안전자산 선호도 일어났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주식시장 올랐으니까. 채권시장 강세는 그건가 했는데 그거 아니고, 근데 방향성이 뭐야? 뭔가 비슷한 시점에 반대 포지션으로 쫙 흘러갔다는 거죠.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금리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금리와 관련된 뭔가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역시 뭐였을까요? 중요한 이벤트였던 FOMC 회의록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OMC 회의록은 대체적으로 매파적 성향, 과거에 비해서는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주식시장이 오르고 채권시장도 강세로 갔느냐? 둘 다 강세예요. 차트는 거꾸로지만 둘 다 강세로 갔는데 왜 이랬느냐?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니까? 반영하고 있었는데 매파적인 거 보니까 야, 저 매 맞으면 우리 죽어. 거의 뼛속까지 아플 거야.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정도 아니었네? 내가 조금 쫄았구나.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인 거지. 내가 조금 더 많이 쫄았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고요. 주식시장도, 어떡하지? 근데 딱 열어보니까, 그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시장이 오르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궤적들을 흘러낸 것이고요. 잠깐 딴 얘기.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러시아의 말과 나토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토의 주적은 어딥니까? 러시아죠. 나토의 주적은 러시아예요.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관성이라는 게 세거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적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지만 약간 경계감을 갖고 있듯이, 그렇죠? 러시아하고 나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나토의 주적은 러시아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자기를 주적으로 여긴 사람이 코미까지 들어오는데 오케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전전일 오후에 발표된 러시아 철군 소식과 그 철군 소식과 연계된 나토 가입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죠. 우리 레페키님이 잘 분석을 했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손절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죠. 나토 가입은 그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시켜줬잖아요. 시켜주든가. 왜? 시켜주면 자기네가 위험하니까 안 시켜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시켜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크림반도는 후르시초프인가요? 그때 갖고 와야 될 걸 안 갖고 온 거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나토가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일단 크림반도부터 점령한 것은, 야, 부동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거 부동왕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잡아 먹은 거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핵심은 나토 가입 여부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 자꾸 미국과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쪽은 기라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의 핵심을 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러시아 입장에서 저렇게 한 것은 적군이 바로 코앞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미국은 입터벌만 친 거지. 우리끼리 얘기해보면 나토 가입해 괜찮은데, 형 도와줘. 형이 도와줘야 되잖아. 내가 저기하고 어떻게 싸워? 근데 그냥 해봐. 괜찮아. 남 믿고 해봐. 근데 형 그럼 한번 잠깐 와서 나 좀 만나주고 같이 얘기 좀 하자니까. 내가 좀 바빠서 그래. 한번 해봐 그냥.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책임져 줍니까? 철모 9,000개 보냈다면서요. 독일에서. 내가 철모 줄 테니까 한번 싸워봐.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재미나게 각색을 해서 풀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핵심은 나토 가입 여부인데, 그거는 일단 물 건너가서부터 문제가 해결된 건데 자꾸 여기서는 딴소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냐면, 전쟁은 DNA에 아주 위험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에 각인되어 있는 것과 금융시장에서의 대처를 분리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활동과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성을 분리시키지 못한다면 우린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금융시장을 봤습니다만 금융시장은 다 알았던 거죠. 이 판때기 다 읽은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판은 끝났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돈이 걸렸잖아.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걸렸으면 뭐가 걸린 거야? 목숨이 걸린 거야.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내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게 금융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금융시장 입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를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진리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이 진리지는 가끔은 맞고 가끔은 틀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조울증 환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조증 같다, 어떤 때는 울증 같다 하죠. 그래서 시장이 진리야 이러면 조증인데 나도 조증돼, 울증이면 나도 울증돼. 그럼 조지는 거죠. 우리 이번에 또 경험했잖아요. 시장이 울증 가는데 같이 울증 가면 어떻게 돼? 조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을 잘 관찰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시장 굉장히 빨리 읽어낸다는 거 또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OMC 이야기로 가죠. 자, FOMC 시간 없다. 자, 대다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대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완화 정책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를 했고, 대다수 참석자가 2015년 이후 기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방 기금금리 목표치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 얘기했고, 현재 연준이 보유한 높은 증권 규모에 비해 대차제표 상당한 축소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인플레이션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다라고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놀랍게도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의 자산이 미친 듯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비철금속,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언급했던 니켈 가격이라든가 또 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하나 독특하게 튀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아라입니다. 자, 헤아라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첨단 자동차와 첨단 반도체, 첨단 전자기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죠. 만들긴 하겠지. 근데 큰 나라니까. 근데 주로 콩과 소고기와 네. 이런 거 철광석과 이런 거를 파는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자, 헤아라 보십시오. 이게 1년봉입니다. 지금 1개월물, 2개월물 보면 맨날 지금 매일같이 달러 헤아리 떨어지고 있다는 건 헤아리 뭐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 고점을 향해서 헤아라가 촉촉촉촉촉 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원자재가 되게 강세로 가고 있구나. 최근에 이 대두 가격 보시면 커피 가격은 5년도 넘게 만에 지금 최고치예요. 그래서 우리 봉지 커피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커피도 그렇고 이제 스타벅스도 커피값 올렸죠. 다 커피값 이제 올릴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달러 헤아리 강세가 보여지는 건 원자재 가격 상승의 기조를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대목으로 조금 읽혀집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의 김성수 애널리스트가 우리 FOMC 정리를 했는데 요거 좀 자세히 봐야 돼요. QT 자산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QT 아시죠? 네, QT 시기와 규모는 차기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2017년이나 19년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자산 축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당한 규모의 QT, 양적 축소 시행이 적절하다라고 significant reduc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QT는 자산 축소는 보유 자산의 재투자 중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준은 재무부 증권 위주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재무부 증권이 뭡니까? 국가잖아요. 재무부는 국가행정부잖아요. 국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MBS가 조금 더 빠르게 없어질 것 같죠. 다수 참석자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MBS를 매각하거나 MBS 원금 일부를 재무부 증권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기에 QT 관련 지침 발표가 적절하며 그 규모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성을 가지고 동그라미, 별표, 땅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자, 이런 흐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안심을 한 거지. 매파적이긴 매파적인데 시장 작살내고 나 혼자 간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자산 규모 축소 원칙을 지지한다. 근데 자산 규모 축소하는 거는 시장이 지금 반영했나요, 안 했나요? 이번에 15%씩 빠지고 20%씩 빠지고 막 이러면서 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 우린 이미 했다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고 있는 거였어. 막 이러면 그러니까 별거 없네. 뭐 별거 없긴 뭐가 별거 없었으면 이렇게 빠지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미 당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산 규모 축소의 원칙은 통화정책 운영의 주수단은 연간 기금금리 목표 범위 조정이다. 자, 금리. 두 번째, 기금금리 조정 시작 이후 자산 축소를 시행하겠다. 금리 움직이고 QT하겠다 얘기죠. 소마 개정 내 만기도래 증권 재투자 중단이 주 QT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기도래 이게 이제 좀 짧아졌어요. 옛날보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쫙 증권 발행하면서 돈을 쫙 풀었는데 그 만기가 막 5년, 10년이 아니고 1년, 2년 좀 짧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들이 도래하면 그냥 더 이상 안 사주는 거지. 재발행을 안 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왜냐면 현금을 사주고, 연준이 현금을 사주고, 채권을 사주고 돈을 줘야 됐잖아요. 돈을 주니까 현금이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채권 만기가 됐으니까 시장한테 채권 주고 돈 내놔. 이러면 돈을 주고 끝! 하면 현장에 있던 현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를 원칙으로 간다는 거고. 그다음 참석자의 주요 토론 내용은 올해 강한 성장세 전망은 견실한 가계 재무 상태, 임금 인상, 전염병 관련 기업들의 효과적인 적용 등에 기인한다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생각보다 미국의 성장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네. 엊그저께 그 김일구 상무님 아주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20분에 걸쳐서 하셨는데 20초로 요약을 해보면 미국 주식은 경기 상승이냐 침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 상승에서는 고, 침체에서는 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이 이와 다르게 경기 선행지수, 그다음에 순환 변동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근데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가 상승기 쇠퇴기는 뻥 이렇게 나타나지만 경기 순환은 이렇게 오르락내락.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오락내락이 많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잘 대응하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먹을 게 더 많아요. 펼쳐서 먹으면 이렇게 주름져 있기 때문에 펼쳐서 먹으면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 시장 다시 넘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침체기가 온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이고 상승폭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톤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장기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 장기 상승을 이끌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에 일본과 러시아와 이렇게 대결 국면이 있고 나서 미국은 장기 상승 사이클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에 나오는 요것과 연관해서 보셔야 될 게 이번 저희 증시각도 TV 주말 편성 그러니까 반도체 이야기에 보면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깊이 되신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기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FOMC 회의록 토의 내용 경기가 살아있어요. 임금도 좋고 가계 재무 상태 나쁘지 않고 기업들도 대응을 잘했고 그래서 경기가 지금 호조다. 그럼 뭐야? 여기서 브레이크 밟았다가 한번 열기 시켜주고 다시 브레이크 살짝 발 이렇게 올려면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된다? 다시 달아오를 수 있다라는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일정 부분 제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오늘 시간 없네. 자, 일부 참가자는 오미크론 영향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분 전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했고 다수 참가자들이 팬데믹 초기 높은 저축률, 소득 증가로 오미크론 진정 시 가계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많은 참석자들이 얘기했고요. 몇몇 참석자들은 저소득 히스패닉 및 흑인 고용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금 몇 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다 고용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인앤아웃버거가 우리 가족분이 저희한테 독일마을 저희 주민들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18달러 시간당 올랐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다수 참석자들이 낮은 실업률, 높은 임금 상승률, 기록적인 수준의 구인 및 이직률 고용 시 최대 고용 목표 달성을 했거나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그리고 몇몇 참석자들은 최고 고용 달성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팬데믹 관련 물가 상승을 넘어 이제는 강한 수요도 인플레를 부채질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많은 참가자들은 주택 및 서비스 가격 생산성 대비 높은 실질 임금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는 중산층 이하의 부담이 되고 대체로 연중 물가는 뒤쪽으로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라는데 대체로 동의를 했고 몇몇 참석자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대체로 적절하게 형성될 것이다 얘기했고 목표 범위 물가 수준 회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3월 초에 QE를 종료하고 그리고 또 몇몇은 그 이전에 종료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2015년보다 경제 상황이 매우 견조하기 때문에 2015년보다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 올해 말에 QT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 부분도 포인트죠? 요 부분도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그 최근 커뮤니케이션은 민간 부분의 정책 기대와 대응 및 준비에 효과적이었다. 자기네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인플레 예상대로 둔화되지 않으면 빠른 속도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데이터 디펜던스죠. 일부 참석자들은 빠른 정책 조정은 금융 환경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금리 빠르게 올려가지고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 인사들이. 그리고 일부 참석자들은 연준 구성원 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 조정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앞으로 맨날 총재들 나가서 인터뷰하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연준 인사들이 지금 현재 시장 파악을 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분위기 이제 어떤지 되시죠? 연준 인사 발언도 있었습니다.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은총재, 연준이 주요 정책 수단인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 돌입하는 데 찬성하며 이르면 3월 25일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그러나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주는 것을 지향하고 체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총재, 인플레이션이 올해 낮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연내 2% 목표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연말에는 그 목표를 향해 순항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용에도 일부 좀 담겨 있죠. 이해되시죠? 오늘 좀 이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FOMC 연준 인사들의 태도를 읽으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까 이해를 되는데, 그러면 앞서 한화 김일구 상무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되게 합치되는 부분이 많죠. 지금 상황들은 고용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미국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물가가 높아져서 외식하기 힘들고 막 그렇지만 경기가 나쁩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쁩니까? 아니죠. 미국 경기가 좋으면, 경기 좋은 것만 유지되면 어떻게 된다? 금리 인상에도 시장은 견딜 것이다 라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도 시장이 12월, 11월에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과열을 해석하는 국면이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 그렇게 되는 근본적 동의는 뭘 것이다? 네, 고용일 것이다. 고용이 살아있으면 경기가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 인상 수준은 다시 바뀔 것인데, 지금 어제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한 발 더 앞서서 중국의 PPI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PPI가 9%대까지는 내려오긴 했어요. 어제 높지만. 그리고 소매 판매가 죽을 것이라고 봤거든요. 개인들의 주머니가 털려서. 그런데 이건 저희가 틀렸습니다. 증시각도 TV 틀렸고, 1월 소매 판매 전월보다 3.8%나 증가하면서 6,498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2.5% 감소했는데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 떨어져서 힘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소매 판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먹고 살기 시작하는 국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죠. 그래서 만약에 소매 판매가 주머니에 돈 떨어져서, 그런데 여거 봐야지. 소매 판매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재난지원금 때문에 빵 떴어.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어. 근데 다시 소매 판매가 느는데, 요거하고 연관해서 뭘 봐야 돼요? 고용을 봐야 돼요. 고용이 빵빵 터지면서 시간당 임금 오르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임금이 올랐는데 고용도 빵빵 터져. 그래서 고용 인원이 많아서, 그럼 소매 판매가 늘어난 건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냐?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쵸? 경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조정을 했지만 기업의 실적이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기업의 실적이 살아있으면. 결국 주가라는 건 기업의 실적 모둠의 합이 될 것이니까, 물론 유동성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뉴스, 비아콤, CBS가 OTT에 사활을 걸고자 파라마운트 글로벌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17% 폭락. 에어비앤비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에 3% 상승. 로블록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치를 밑돌면서 얘네는 시간의 하한가가 하락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26% 폭락하였습니다. 레피킨님은 인민은행이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는 뉴스 저희한테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FOMC 회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리의 흐름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별로 부질없는 일이지만 금리의 흐름을 어떻게 가는지는 읽어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FOMC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FOMC 회의 내용을 하느라고 계속 오늘 길게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너무 빠른 속도로 얘기해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